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 질문 저도 수천 번 던져봤습니다. 댓글로, 메시지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열이면 아홉은 무릎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표정은 이미 지쳐 있고 눈빛에는 이젠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겠죠? 라는 체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되묻습니다. 언제부터 불편하셨나요? 그러면 대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몇 년 됐어요. 처음엔 쑤시기만 하더니 요즘은 계단도 무서워요.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뭐 나이 탓이라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마치 시간 앞에서는 아픔도 당연해진다는 듯 그냥 견디며 살아야지 하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나이 들면 당연히 아파야 하나요? 통증은 숙명인가요? 저는 오늘 그 고정관념을 깨러 왔습니다. 아니, 단순히 이론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한 사연을 접했어요. 무릎이 아파 수년을 고생하던 분이 결국 그 통증의 실마리를 발바닥에서 찾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곳, 하지만 몸의 균형과 하중, 혈류와 연결된 가장 중요하고도 무시된 부위, 바로 발바닥. 그곳에 파스 하나 붙였을 뿐인데 10년 넘게 걷지 못했던 어르신이 지팡이를 놓았습니다. 그걸 지켜본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단지 무릎이 아픈 줄만 알았던 분이었거든요. 수십 년을 견뎌온 고통이 알고 보니 잘못된 치료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분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댓글,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20년 통증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까? 이제부터는 제 이야기보다는 제게 연락을 주셨던 분들, 그분들의 경험을 조금 나눠보려 합니다. 아침마다 메시지를 확인하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분은 자꾸만 다시 오는 걸까? 왜 치료를 해도,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통증은 계속될까? 무릎이 아프다는 68세 여성 어르신이 기억납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셨는데 이분은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MRI도 찍고 물리치료도 받고 침도 맞고 약도 바꾸고 그렇게 다 했는데도 무릎은 여전히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체중만 실어도 무릎이 깨질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릎만 바라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이분의 자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걸을 때 살짝 절고 오래 서 있으면 한쪽 발을 들었다 놨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무릎 대신 발바닥을 만져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고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혹시 신발 오래된 거 신으세요? 네, 편한 게 없어서 항상 그거만 신어요. 그렇습니다. 통증의 시작은 항상 아픈 부위에서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은 결국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무릎이 아니라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드렸습니다. 발가락 근육을 자극하고 발바닥 안쪽 아치 아래의 반사구에 정확히 그리고 생강 찜질을 병행하라고 말씀드렸죠. 이틀 뒤 그분은 울면서 다시 오셨습니다. 선생님, 진짜 걸을 수 있어요. 무릎이 안 아파요.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저는 이와 비슷한 환자들을 대전에서도 인천에서도 제주에서도 계속 만났습니다. 공통점이요? 무릎이 아팠지만 치료는 무릎이 아닌 발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무릎만 바라보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
왜 발바닥에 파스를 붙여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통증이 생기면 그 부위를 직접 치료하려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에, 어깨가 뻐근하면 어깨에 파스를 붙이죠.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걸 알게 됐습니다. 통증은 결과일 뿐 원인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바로 발바닥입니다. 왜일까요? 발바닥은 단순히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균형을 조율하고 척추부터 무릎까지 영향을 주는 신경 반사구가 몰려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발바닥은 근육, 인대, 신경을 통해 온몸에 정보를 전달합니다. 즉, 발바닥이 굳고 긴장되고 순환이 안 되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무릎과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남성 박성기 어르신. 10수년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고 연골 주사도 몇 번이나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에선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분의 발을 살펴봤을 때 발바닥 중앙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스를 발바닥 아치 안쪽 중간 지점에 붙여드렸습니다. 단순히 통증 완화가 아닌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방향으로. 이후 일주일 박 어르신은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게도 무릎이 덜 아파요. 전엔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도 통증이 심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또 다른 사례. 인천에 사는 66세 여성 이영희 씨. 고관절 통증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를 두려워하셨던 분입니다. 이분도 고관절 주위는 만져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발바닥 바깥쪽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파스를 해당 부위에 붙이고 족욕과 함께 다리 올리기 루틴을 병행했더니 3일 만에 걸을 때 통증이 70% 감소했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통증은 그곳이 문제가 아니라 전달되는 길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단순히 무릎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발바닥에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부위별 통증에 따라 파스를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정확한 위치와 시간, 부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메모하시거나 영상을 저장해 두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로 실전에 가까운 치료 가이드가 될 겁니다. 우리 몸은 아래에서 위로 힘이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 기반이 발바닥, 특히 아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중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아치가 무너지면서 걷는 자세 자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무릎 관절의 이상한 방향의 하중이 계속 가해지면서 연골이 닳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무릎만 치료하면 뭐 하겠습니까? 뿌리부터 다시 잡아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바닥에 먼저 파스를 붙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할까요? 첫 번째, 무릎 앞 통증이 있는 경우. 계단 오르내릴 때 앞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발바닥 중앙 아치, 특히 엄지발가락 아래쪽을 주목하세요. 이 부위는 허벅지 앞쪽과 슬개골, 즉 무릎 앞부분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붙이는 방법은 파스를 2 곱하기 4cm 정도로 잘라 발바닥 중앙에 붙이시고 양쪽 다리 모두 적용해 주세요. 붙이는 시간은 취침 전 6에서 8시간, 자는 동안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무릎 옆 혹은 뒤쪽 통증이 있는 경우. 무릎 뒤가 뻐근하거나 옆이 찌릿한 분들은 발 뒤꿈치에서 약간 안쪽, 즉 내측 종골 부위를 눌러보세요. 이 부위가 유난히 단단하거나 아프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겁니다. 붙이는 방법은 작은 원형으로 자른 파스를 뒤꿈치 안쪽 중앙에 붙여주세요. 그 위에 따뜻한 양말을 신으면 흡수력이 더 높아집니다. 낮에도 가능하면 의자에 앉아 다리 올리기와 병행하세요. 세 번째, 양 무릎 통증이 반복될 경우.
만성 통증이거나 무릎 전체가 불편하다면 양쪽 발바닥 아치 전체를 넓게 커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붙이실 때는 직사각형으로 자른 넓은 파스를 발바닥의 종아치 중앙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되게 붙입니다.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앉아 있을 때가 적절합니다. 무릎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억지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거꾸로 추적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의 핵심입니다. 무릎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매일 진통제 의존에 지친 분들,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 때문에 외출이 두려운 분들, 그 시작을 발바닥에서 바꾸면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건 아니어도 한 달, 두 달 후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파스를 발바닥에 잘 붙였다면 그 다음 단계는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주는 보조 루틴입니다. 왜냐고요? 파스는 단지 신호를 조절해주는 장치일 뿐 몸 안의 기와 혈, 그리고 관절의 정렬이 바뀌지 않으면 진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몸의 시냇물 정리라고 표현합니다. 물이 고이고 흘러야 할 방향이 막히면 그 위에 있는 무릎, 허리, 어깨까지도 전부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보조 루틴을 어르신들에게 꼭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 10분 발바닥 자극 마사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딱 10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엄지발가락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손가락 관절로 꾹꾹 눌러주는 동작. 이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하체로 몰린 부종을 흩어주고 무릎 관절에 걸리는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 특히 무릎이 붓는 분들에겐 필수입니다. 혈자리 중심은 용천혈과 퇴계혈입니다. 발바닥 중심보다 약간 앞쪽 움푹 들어간 부위가 용천혈, 발목 안쪽 복숭아뼈와 아킬레스건 사이가 퇴계혈입니다. 이 두 곳을 중심으로 10초씩 반복해 주세요. 두 번째, 하루 2잔 따뜻한 생강차. 무릎 통증이 심한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몸이 냉하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동의보감에서도 관절통 완화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하지만 가루나 알약 형태보단 생강을 얇게 썰어 끓인 따뜻한 차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생강차는 생강 3에서 5쪽이랑 계피 한 조각을 물 500ml에 10분간 끓여 마셔보세요. 아침 공복과 저녁 취침 전 한 잔씩 하루 2회가 이상적입니다. 몸속 냉기를 몰아내면 파스의 작용도 더 빨라집니다. 세 번째, 다리 올리기 자세. 저녁 15분의 기적. 저녁에 소파에 앉거나 잠자기 전 다리를 벽에 기대고 90도로 들어 올린 채로 15분만 누워보세요. 이 동작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리에 몰린 혈류와 림프액을 되돌려주는 복귀 자세입니다. 부종이 줄고 관절이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파스를 붙인 상태로 이 자세를 취하면 붙인 위치의 흡수력과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무릎 아래에 얇은 수건을 말아서 받쳐주면 관절 압박도 완화됩니다. 숨은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병행하면 몸 전체의 긴장이 풀리며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보조 루틴을 함께 실천하면 파스는 단순한 임시 처방이 아니라 몸을 바꾸는 매개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기하게도 약도 안 먹었는데 무릎이 덜 아프네요. 밤에 쑤셔서 깨는 일이 없어졌어요. 계단 내려올 때 비명을 안 지르게 됐어요. 이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대하는 방식만 바꾸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아니, 파스라는 게 원래 그냥 붙이면 시원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일시적인 효과뿐이라며? 무릎이 아픈데 왜 굳이 발바닥이야? 이상한 데 붙이네! 이런 질문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백 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네, 그 생각.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파스는 일시적인 효과뿐이다. 아닙니다. 이건 파스를 통증만 줄이는 도구로만 인식할 때 생기는 오해입니다.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붙이면 파스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신경 전달을 조절하는 치료 기전이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표면 약물 자극이 말초 신경에 미치는 반사적 진정 효과가 통증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근육 긴장 완화, 국소 혈류량 증가, 심지어 수면의 질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즉, 붙이는 약이 아니라 자극 조절 장치로 봐야 합니다. 강한 파스를 써야 낫는다?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화한 느낌, 매운 느낌이 강할수록 이야, 이거 약발 제대로 돈다며 좋아하시는데요. 그건 단순한 감각 착각입니다. 강한 자극이 오히려 피부 보호층을 손상시키고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염증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2020년 일본 도쿄의대 부속병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계 파스를 4주 이상 연속 사용한 그룹이 일반 비자극 파스를 사용한 그룹보다 피부 홍반, 가려움, 부종 등의 부작용 발생률이 2.4배 높았습니다. 자극이 세다고 효과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자극이 더 오래 갑니다. 셋째, 무릎에만 붙여야 효과가 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통증은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가 시작되는 곳을 찾아야 원인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발의 불균형이 골반, 척추, 무릎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EMG와 체중 분포 실험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릎이 아파도 문제의 뿌리는 발바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 근막이 긴 분들, 평발 또는 요족인 분들, 발의 하중이 좌우 불균형한 분들은 무릎에 직접 붙이기보다는 발바닥 중심으로 신호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결국 파스를 치료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원하게 해주는 플라시보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치료의 골든타임은 지나갑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파스는 위치와 방법만 바꾸면 치료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그렇게 큰 통증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두 사례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첫 사례는 대전 중촌동에 사시는 69세 조영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 무릎관절 내 주사만 12번을 맞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심지어 주사 맞은 날 더 욱신거릴 때도 있어요. 진찰 중 저는 조 어르신의 양쪽 발 뒤꿈치에 반복적인 굳은 살을 발견했습니다. 한쪽으로만 무게가 쏠린 걸로 보였고 족저근막의 긴장이 무릎 연골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스부터 바꿨습니다. 무릎이 아니라 양쪽 발꿈치와 족저근막의 중심부 그리고 새끼발가락 아래의 족소양경 경혈 부위를 추천해 드렸죠. 거기에 더해 자기 전 생강 반 조각을 끓인 따뜻한 물을 마시고 침대 옆에서 발가락 스트레칭 3분, 오전 햇볕 아래 10분 걷기까지 더하자 4주 만에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무릎이 서늘해졌어요. 그전엔 뜨겁고 욱신했는데 뭔가 확 내려간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열감이 가라앉고 염증성 혈류가 줄어들었음을 환자분은 정확히 체감하신 겁니다. 지금은 대전천 산책로를 하루 30분씩 걷고 한 달에 한 번 경로당 건강교실에서 이 방법을 나누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서울 도봉구 창동에 사시는 72세 이명환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20년간 우측 무릎 내측 통증으로 늘 다리를 끌고 다니셨죠. 운동화 밑창이 항상 한쪽만 달아요. 무릎도 마음도 기운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랄까요? 이 어르신의 경우 단순한 관절염이 아니라 발바닥 구조의 비대칭 고관절의 미세한 틀어짐 조개 측의 근막 긴장이 겹쳐져 무릎에 만성적인 염증이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오른쪽 발바닥 바깥쪽과 뒤꿈치에 파스 임해, 저녁엔 무릎 주위에 생강 찜질, 점심 후엔 걷기 대신 벽에 다리 올리기 10분을 제안드렸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무 밑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게 걷는 거였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있었던 당연한 걸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이 어르신은 지금도 주 2회 근린공원에서 노르딕 워킹을 하십니다. 통증은 사라졌고 삶의 활력이 다시 살아났죠.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특별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작고 단순한 습관, 그리고 발바닥부터 고쳐나간 꾸준함이 전부였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만 붙잡지 마세요. 우리는 서 있을 때도 걸을 때도 언제나 발바닥 위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셨듯 결국 통증을 이긴 분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게 꾸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변화는 병원에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루 5분 발을 위한 운동 루틴입니다. 비싼 치료도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발만 있으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3가지 핵심 루틴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루틴, 발가락 스트레칭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한 의자에 앉아 맨발을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을 천천히 펼쳤다가 쥐었다가 반복해 주세요. 이때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하나하나 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동작은 발바닥에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족저근막의 탄력을 회복시켜 무릎의 하중을 분산시켜 줍니다. 하버드 의대의 물리치료 보고서에서도 발가락 움직임 훈련이 하지 관절 통증 완화에 유의미한 개선을 보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딱 2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이 2분이 내일 아침의 걸음을 다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 루틴, 발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살짝 들어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5회, 반시계 방향으로 5회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관절의 순환을 활성화시켜 무릎으로 향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에서는 고령자의 무릎 관절 통증은 종종 발목 유연성 저하에서 시작된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죠.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이 뻣뻣한 분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루틴, 테니스공 발바닥 롤링입니다. 준비물은 단 하나, 테니스공 하나입니다.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맨발을 얹은 다음 앞꿈치부터 뒤꿈치까지 천천히 굴려주는 것. 이 동작을 3에서 5분 반복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족저근막과 근막 이완에 매우 효과적이며 신경 반사구 자극으로 통증 조절 신경계까지 자극하게 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는 족부 압력 조절을 위한 근막 롤링은 무릎 통증 환자의 보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앉은 채로도 가능한 이 간단한 루틴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떠신가요? 발가락, 발목, 발바닥 이 3곳만 제대로 풀어줘도 무릎은 훨씬 덜 아프고 덜 피곤해집니다. 이 3가지를 하루 한 번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느낌이 없다가도 일주일이 지나면 걷는 게 달라지고 한 달 뒤엔 계단에서 다리가 덜 무겁고 2달 뒤엔 통증이 깜빡 잊혀지는 날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당신
혹시 지금 발바닥을 조심스레 내려다 보셨나요? 그 작은 부위 하나가 내 무릎을, 나의 걸음을, 그리고 내 일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믿기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내가 무심코 지나친 그곳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신호를 조용히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죠. 딱 하나만이라도 오늘 밤부터 작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파스 한 장, 그 위에 얹는 당신의 마음이 지친 몸에게 큰 위로가 되어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미 내 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건강이 분명 더 나아질 거라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또 당신만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쌓이면 이 공간이 또 하나의 건강한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영상이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함께 널리 전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큰 회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는 이 밤, 당신의 두 다리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